자, 반갑습니다. 전 윌리엄이고요. 오늘은 2019년 고2 9월 모의고사 분석 및 해설 제2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주제 찾기 문제겠죠. 한번 읽어보죠. The original idea of a patent, remember, was not to reward inventors with monopoly profits 라고 되어 있죠. 본래의 생각이죠. 원래의. 여기서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건 과거의 느낌이 난다.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아니죠. 과거입니다. 과거의 제일 처음에 기존의 원래의 정도의 뜻이죠. 근데 무엇에 대한 거냐면은 바로 patent, 특허이죠. 특허. 특허권에 대한 본래의 생각은 주어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콤마 사이에 이런 식으로 remember 딱 들어가면은 일종의 추임새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기억해보면 정도로 추임새를 넣을 때 이와 같이 remember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한번 해보면 특허권에 대한 기존의 과거의 어떤 생각 자체는 was not, 뭐뭐였다가 되는데 여기 지금 not이 붙어 있으니까 아니었다가 되겠죠. 다음에 비동사 뒤에 우리가 to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에는 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not이 붙어 있으니까 아니었다 하시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but to encourage them to share their inventions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이것은 not A but B 구조구나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not A but B 구조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 하는 것이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었는데 다시요 하는 것이 아니었죠. 뭐가 아니었냐면 reward A as B 다시요 reward A with B 라는 연어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A에게 B로 보상해주다 정도의 뜻입니다. A에게 B로 보상해주다. 그래서 A 누굽니까? inventors. 그 어떤 발명가들에게 monopoly profits라는 것은 독과점적인 어떤 수익을 뜻하는 거겠죠. 독과점적인 이익을, 수익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말이죠. 그 본래의 생각. 우리 이 특허권에 대한 그 본질적인 생각은 독과점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었냐면은 자 여기서 encourage 목적어 to 동사 원형이라는 연어가 있죠. 해석은요. 목적어 이가 to 동사 원형 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쵸. 격려하다 정도의 뜻이겠죠. 바로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쵸. 그 발명가들입니다. 그 발명가들이 뭐 하도록? share, 공유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죠. 근데 무엇을 격려하는 것이냐면은 their inventions 뭡니까? 그들의 어떤 발명품들이요. 그들의 발명과 발명품들을 바로 공유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본래의 생각이었대요. 아무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기껏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이 어떤 발명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그 기초적인 권리, 이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발명을 더욱더 많이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특허권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다시요. 이 특허권에 대한 어떤 기존의 생각이 있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 아니었냐면은 발명가들에게 독점적인 수익을,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었냐면은 발명가들이 자신들의 발명품들을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좀 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요. 이제 암시가 되셔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건데 현재는 그럴까요? 과거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딱 받으셔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 certain amou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라고 돼 있죠. 특정 양의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부정관사 어를 확인하시고 해석은요. 특정한 양의 지적재산법이죠. 특정한 양의 지적재산법 자체가 is plainly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necessary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To achieve this 바로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이것을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발명가들이 정작 자신의 발명품들을 막 이제 공유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은 어느 정도의 정말로 최소한의 특정 양의 무엇이요? 지적재산법. 지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재산들을 보호해줄 법한 그 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it has gone too far 이라 돼 있죠. 그것은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지적재산법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이 법 자체가 어땠냐면은 has gone, 갔는데 지금도 그런데 너무도 멀리 가버렸어요. 이해돼요? 자, 여기서 너무도 멀리 갔다는 표현 좀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죠. 원래 출발지가 있고요. 이 출발을 하면은 도착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겠죠. 되나요? 목적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원래 특허권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발명가들이 자신의 발명품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적지까지만 가야 되는데 맞죠? 발명품들을 공유하도록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그것은요, 그 특허권이라는 것이 너무도 멀리 가버렸다는 거죠. 원래 본래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나쳐서 너무도 멀리 가버렸다는 것이죠. 돼요? 그 목적과는 실로 다른 양상으로 지금 이 특허권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쵸? 이제 뭐만 발명을 하고 나면은 바로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특허권을 신청하고서 독점적인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발명품은 내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내 발명품을 쓰려면 돈 내세요. 이제 돈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요. 과거에는 발명품들을 공유하는 것이 순수한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본질 자체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이것으로요. 이것이 뭡니까? 여기 암시가 되어 있죠. 발명가들에게 독과점적 수익을 뭐 해줄 거다. 그쵸?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그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실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내지는 테크놀로지,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Most patents are now as much about defending monopoly and discouraging rivals as about sharing ideas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바로 이 문장 자체를 정확히 해석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근데 구문 공부를 좀 소홀히 하신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이걸 아셔야 돼요. as much A as B요. 뜻은요, B만큼 그만큼 많이 A이다거든요. B만큼 그만큼 많이 A이다. 그 말은 B인 정도랑 A인 정도가 같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이 구조 자체가 한 번에 보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as much 나왔죠? 그 뒤에 about부터 어디까지요? 쭉 가서 rivals까지가 바로 A 파트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B 파트가 나와야 되죠? 바로 about부터 어디까지요? ideas까지가 B 파트다 이거죠.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A는요, B만큼 그만큼 A하다. A의 정도는 B의 정도와 같다가 되겠죠.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B뿐만 아니라 A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그 특허권들은요, 이제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그 특허권들이 B뿐만 아니라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것입니까?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뭐도 된다는 거죠? 바로 defending,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이죠. 무엇을요? 독점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독점이라는 거 좋다라고 여기지 않죠. 누군가가 어떤 재화나 물품 자체를 다 독점해버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지금의 특허권들은 뭐냐면은 독점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또 뭐 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discouraging, 뭐 하는 거예요? 낙담시키죠. 좌절시키죠. 누구를요? 상대방 경쟁 업체들을 좌절시키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앞서갔어요. 내가 선두주자야. 어떤 분야에서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앞섰다는 이유로 내가 여기다가 뭘 매겨놓는 거냐면은 모든 기술에다가 특허를 다 내가 따놔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들은 곧 누구 거다? 내 거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뒤따라서 나와 함께 경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 기술을 쓰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돈을 내야 되겠죠. 그 말은 뭐다? 결국 좌절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나 만들려고 해보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 기술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내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rivals, 그쵸? 경쟁업체들이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죠.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대부분의 특허권들은요,
현재는 또한 대한 것인데 뭐에 대한 것이냐면은 독점을 보호하고요. 안 좋은 거죠. 독점이라는 것을 보호하고 또한 뭐 하는 것이다. discouraging.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를 낙담시키냐면은 바로 경쟁 업체들을요. 뭐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목적은 이거였잖아요. B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큼이나 지금의 오늘날에는 더 중요해진 게 뭐라는 거예요? 그쵸? 독점을 보호하고 경쟁 업체들을 좌절시키고 짓누르는 행위가 되겠죠.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실로 이 특허권이라는 제도가 현재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 대기업들 간에 이 특허권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소송이 있죠. 맞죠? 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And that disrupts innovation. 그리고 that, 그것은 이라고 됩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죠. 독점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경쟁업체를 좌절시키는 이 행위 자체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disrupt, 좌절시키고 방해하더라. 무엇을요? innovation, 혁신을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업체가 있냐면 A 업체가 있어요. A 업체가 먼저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기술을 총 몇 개 만들었냐면 1개, 2개, 3개를 만들어놨다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A라는 업체는 지금 3번째 기술에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B 업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유사한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사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1번, 2번의 절차를 안 거칠래야 거칠 수가 없어요. 거쳐야만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함께 이 1, 2번 기술을 활용을 한다 이겁니다. 이때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특허료가 발생하죠. B 회사 입장에서는 A 회사에게 특허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B 업체는 3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3번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4의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데 1, 2번 기술에서 이미 A 기업에서 장벽, 보호벽을 쳐놨다면은 B 기업 입장에서는 와 1, 2번 기술 사용하는데 돈을 이만큼이나 내야 돼? 나 돈 없는데? 하는 순간 4번 기술을 못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새로운 기술, 4번 기술, 혁신 자체가 불가능하다.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독과점적 수익 보장 자체가 혁신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느낌 왔죠? 계속 한번 읽어보죠. Many firms, 많은 회사들은요, use, 사용한다. 무엇을요? 특허권을 사용하죠. 이제 무엇으로서 사용을 하는 거냐면 as barriers, 뭡니까? 장벽이죠. 야, 들어오지 마. 장벽이라는 것은 펜스, 일종의 울타리이지 않습니까? 너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라는 식으로 to entry, 출입에 대한 뭡니까? 장벽으로서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출입에 대한 장벽이다. 우리가 진입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웬만하게 큰 기업이 아니면은 대기업이 아니면 스마트폰 시장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기업들도 특히나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기업들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뭡니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뭐 하냐면은 특허권을 진입장벽으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너 여기서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은 너 특허료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데 라는 것입니다. 됐죠? 많은 회사들이 특허권 자체를 진입장벽으로서 사용한다. 예, 진입장벽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콤마 찍고 이제 ing니까 바로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suing, 고소하면서. 원래 이 su가 목적어를 고소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누구를 고소하는 거냐면은 바로 upstart innovators, 뭡니까? 여기서 이제 upstart라는 건 신생의, 갓 시작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혁신가들을 고소해버리죠. 너 내 기술 표절했잖아. 돈 내세요. 라고 하는 순간 혁신가들은요. 기술 못 만들죠. 와, 무서워서 어떻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바로 trespass, 침해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이에요. trespass on 이라고 하면 목적어에 대해 위반하다, 침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권리 따위를 침해하다. 어떤 권리를 침해한 거냐면은 그들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많은 회사들이 되겠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기업은요, 특허권을 진입장벽으로서, 출입장벽으로서 사용을 한답니다.
뭐 하면서? 고소하면서. 누구를 고소하냐면은 새로 시작한, 같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혁신가들, 즉 B기업을 고소해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 B기업은요, 침해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침해를 한 거냐면은 A기업의 지적 재산 자체를 침해하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even, 심지어 어디 위에서도, 어떤 길목 위에서도. 근데 어떤 길목이냐면은 가려는, 향하는 길목이 되겠죠. 몇 가지 다른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 위에서도, 목표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 위에서도 바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의 어떤 지적 재산 자체를 다 뭐한다는 거예요. 침해하고 있는 혁신가들이다 라는 거죠. 바로 그 혁신가들을 뭐 하더라고요? 고소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A기업이 1번 기술, 2번 기술, 3번 기술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서 길을 이미 잘 닦아놨어요. 그랬을 때 이 B번, 후발주자로서 B번 기업 자체가 제4의 기술, 새로운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4의 기술로 이르려면은 여기까지 도달을 하려면 길을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A 업체가 A 기업이 만들어낸 길목 자체를 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따라가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1, 2번에 대한 어떤 지적 재산에 있어서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록 뭐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목표로 가는 그 길목 위에서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어요. 물론 A기업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내가 만들었는데 그건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권리가 있는 거지 라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좀 너무 심해지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넘어가 볼게요. In the years before World War I, aircraft makers tied each other up in patent lawsuits and slowed down innovation until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tepped in 이라 돼 있죠. 몇 년 안에, 그 몇 년 동안에, 그 몇 년 안에의 뜻이겠죠? Before, 뭐 일어나기 전.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 몇 년 동안에 정도의 뜻입니다. 됐죠? 그때 aircraft maker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자들이 되겠죠. 비행기를 만드는 어떤 그 기술자들이 tied, 묶어버렸답니다. 누구를 묶어버렸냐면은 each other, 서로를 묶어버렸죠. 맞죠? 어디 속에, 여기서 이제 tied up 자체가 하나의 타동사다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묶어내버리다 정도로 완료의 의미가 좀 강하긴 합니다. 완전히 묶었다 이런 말이겠죠. 됐죠? 어디 속에 묶었냐면은 patent lawsuit. 여기서 이제 특허 소송이 되겠죠. 특허권 소송에 서로를 막 고소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lawsuit라는 것은 이제 소송, 고소 정도의 뜻입니다. 특허 고소에, 특허 소송에 서로를 다 묶어두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묶어두었으니까 어디에 못 가겠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을 발생시켰냐면은 slow down. 느리게 만들었죠. 하나의 타동사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느리게 만들었냐면은 새로운 기술 개발, 즉 혁신 자체를 느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until, 언제까지가 되겠죠. 네, 접속사입니다. 그 뒤에 주어 동사. United States government.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정부가, 미국 정부가 step in. step in은 뭐냐면 개입하다 정도의 뭐 자동사로 여겨주셔도 되고. 됐죠? 여기서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중재했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야 너희 싸우지 마, 고소하지 마 라고 이렇게 개입할 때까지는 서로를 막 고소를 하면서 혁신 자체를 느리게 만들었다가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안 좋은 예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찌되었든 과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현대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볼게요. Much the same. 정말로 동일한, 여기서 이제 굳이 한 단어 넣자면은 event라고 넣어드릴게요. 정말로 동일한, 여기서 much는 동일하다, the same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동일한 사건이 has happened, 일어났고 지금도 그렇죠.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 그쵸, 스마트폰 사업이죠. 바로 이 스마트폰 시장과 바이오테크놀로지, 바로 생명기술공학, 생명공학의 그 분야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정말로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계속 한번 읽어보죠. New entrant, 새로운 출입자들이 되겠죠. 여기서 출입자라는 것은 어떤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얘기하겠죠. 시장이 있다면은. 그 새로운 출입자 자체는 have to fight, 바로 뭐 해야 되냐면 싸워야 한답니다. 바로 여기서 연어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Fight their way through patent thickets 라고 부르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겁니다.
fight way through 목적어라고 하면은 목적어를 헤쳐나가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들의 길을 헤쳐나가야만 한답니다. 됐죠? 근데 그들의 길은 어디 쪽으로의 길이냐면 바로 특허의 덤불이겠죠. 이미 특허 밭이에요. 특허의 덤불입니다. 거기를 뭐 해야 됩니까? 헤쳐서 막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출입자들은요. 맞죠? 이 특허의 밭들, 특허의 덤불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은 기존에 그쵸? 그 기업들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일종의 지뢰밭이 되겠죠. 비유를 하자면 if 만일 뭐 한다면 그들이 하고자 한다면 자 여기서 여기 하나 여기 적어놨죠. 보세요. if절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 적어놨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MRis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시제 중에서도 MRis입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to 동사 원형이 따라 나왔을 때 이때 이 if절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이라고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정 이렇게요. 정 주어가 to 동사 원형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출입자들이 build 구축하려고 하고 기반을 다지려고 하죠. 바로 어디 위해서요? 기존에 있는 원래 existing이 존재하는 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역을 하면은 기존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기존의 어떤 기술들 위해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면 정도의 뜻이겠죠. 바로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만들기 위해서죠. 새로운 어떤 기술, 여기서 once는 technologies를 대신 받는 대명사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보세요. 새로운 출입자들은 그들의 길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바로 특허밭과 특허 지뢰밭을 가로질러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답니다. 원래 이 tickets 뜻이 뭐냐면은 덤불이란 뜻입니다. 만일 그들이 뭐 한다면요. 그들이 구축하고자 하고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면 어디 위해서요?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이 되겠죠.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그 기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됩니다. 됐죠? 네,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맞죠? 후발주자에게는 씁쓸한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을 한번 맞춰보죠. 23번의 답은 4번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그 특허 법안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그러니까 안 좋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노베이션, 혁신 자체를 저해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거 지금 해석을 해드리면은 보세요. hinder이라는 건 방해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아까 위에서 disrupt라는 단어 봤죠. 그래서 혁신을 방해하고 있는 특허법의 남용입니다. 됐죠? 이때 이 that은 뭐냐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뒤따라서 주어가 없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자, 이겁니다. 삼성과 애플의 그 특허권 소송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넘어가 보죠. 24번입니다. The earliest challenges and contests to solve important problems in mathematics date back to the 60th and 70th centuries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가보죠. The earliest challenges. 여기서 이제 challenge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앞에서부터. 난제라고 할게요. 난제. 내지는 뭐 과제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가장 이른, 가장 초기의 과제입니다. 도전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초기의 도전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컨테스트. 뭐예요? 네, 경쟁 내지는 대회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전들이 있었고 대회들이 있었죠. 가장 이른, 가장 초기의 대회들과 그 도전들이 있었는데 어떤 도전들과 대회들이냐면은 to serve. 바로 해결하려는 도전들과 대회들이 되겠죠. 무엇을요? important problems. 뭡니까? 중요한 문제거리들입니다. 중요한 문제들. 어디 속에서의 문제냐면은 바로 수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 속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수학적 난제가 되겠네요. 수학적 난제. 그 수학적 난제를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가장 이른 도전들과 대회들이 바로 date back to라는 것은 그 날짜가 거슬러 올라간다 정도의 뜻입니다. date back to 목적어라고 하면 목적어로 거슬러 올라가더라 정도의 뜻이죠.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바로 16세기와 17세기 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제 16세기, 17세기부터 그때 처음으로 뭐가 수학 문제에 대한 어떤 난제, 도전,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더라 정도의 의미겠죠? Some of these problems have continued to challenge mathematicians until modern times 라고 되어 있죠. 몇 가지의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러한 문제들, 수학적 난제들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have continued, 계속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continue to라는 게 연어예요. 한번 적어드릴게요. continue to 동사 원형입니다. 해석은요, to 동사 원형 하는 것을 계속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굳이 분석을 하자면 얘는 타동사로서 to 이하는 목적어 취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것을 의역하면은 계속해서 to 동사 원형 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이러한 수학적 난제들이 계속해서 challenged. 여기서 이제 challenge의 뜻은 동사로서는 괴롭히다 정도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를 괴롭혔냐면은 바로 수학자들이 되겠죠. 그 수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는 그 학자들이 계속해서 괴롭혀 왔답니다. until, 언제까지 괴롭혀 왔죠. 현대 시대까지요. 지금 현재에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괴롭혀 왔다가 되겠네요. 얘는 이제 전치사, 그에 대한 목적어,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Fear de Fermat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르마라고 부르는 그분 맞습니다. 수학자죠. 이분이 바로 뭐 했냐면은 issued, 바로 제시했답니다. 1년의 수학적 난제들을 1657년에 제시했죠. 그리고 여기서 콤마 찍고 many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뭐지? 라고 했을 텐데, 제가 생략된 단어를 한 2단어 정도를 살려드리면은 challenge 스가 되고, 다음에 그 뒤에 being 이런 식으로 총 두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챙겨가 주시면 되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우선 문법 용어로는 독립분사구문 이렇게 부릅니다. 독립분사구문. 그런데 분사구문이란 말 제가 어떤 때 자주 쓰냐면은, 야 콤마 찍고 ing가 나오면은 분사구문 맞지? 이때 해석은 하면서라고 하잖아. 그때 그 분사구문 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분사구문 맞다면은 그 앞에 있는 이 challenges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ing 분사구문이라고 부를 때는 이 ing를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맞죠? 그 앞에 명사가 뜬금없이 딱 나와 있다라면은 이 명사는요, 뒤따르는 ing 분사구문의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이해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고, 정작 이 의미상의 주어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가 붙여서 해석을 하겠죠. 이를 붙이거나 가를 붙여가지고 ing, 다시요, 의미상의 주어, 이 명사 이가 ing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ing가 나와 있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challenges라는 명사는, 와 같은 명사는 이가 라고 붙여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무엇들이요, 난제들 이가, 다시요, 많은 난제들 이면서 흔히 우리가 빙 분사구문 중에서도 이 빙으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에 빙이라는 어구는 생략이 가능하더라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생략이 된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해석하면 많은 난제들이 뭐뭐이면서, 근데 뭐에 대한 것이냐면은 바로 prime numbers가 되겠죠. 1이나 자기 자신 이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어떤 소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수에 대한 것이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뭐에 대한 것, 그리고 divisibility, 발음 다시 한번 해보면 divisibility 이렇게 되겠죠. 이 divisibility라는 것은 가분성 이렇게 부른답니다. 가분성이라는 것은 나누어질 수 있는 가능성 정도의 뜻이겠죠. 나누어짐이 가능한 어떤 성질, 특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페르마가 수학적 난제들을 1657년에 제시를 했는데, 많은 이 난제들이 소수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분성에 관한 것이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에요,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면 전치사의 그 목적어요. 것이죠. 현재는 BPP 수동입니다. 현재는 알려져 있는 것이죠.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데, 페르마의 last, 마지막의 theorem, 정리 내지는 이론이죠. 페르마의 그 마지막 정리, 대정리로서, 최후의 정리로서 현재에는 알려진 것에 대한 전치사의 그 목적어입니다. 그 해결책 자체가 was not, 뭐가 되지 않았냐면은 바로 established, 설립되지 않았죠. 해결책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었다가 되겠죠. 과거입니다. 과거형. until, 언제까지는 나오지가 않았답니다. 되나요? 여기서 이제 이 until은 전치사, 그에 대한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1990년대 그 후기까지는 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죠. 다시 보세요. 우리가 not과 until이 함께 쓰이면요, B 때까지는 A는 안 했다의 의미지 않습니까? 맞죠?
1990년대 후기까지는, 후기 1990년대까지는 해결책은 등장하지 않았더라 정도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풀어서 정리를 해드리면 B가 되어서야 비로소 A 했더라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until을 보는 순간에, not을 보는 순간에 해석을 빠르게 바꿔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설립되었고 제시되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바로 누구에 의해서요? 앤드류 와일즈라 부르네요. 맞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보시면 페르마가 1657년에 문제를 제시했고요. 맞죠? 그 문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1990년도에 그 해결책 자체가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근 3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거의 현대까지 들어와서야만 비로소 해결이 되었지 않나 라는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데이비드 힐버트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분은 누구냐면은 독일의 수학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식별했다, 확인했다, 다음에 정리했다 라고 하셔도 되겠죠. 무엇을 정리했냐면 23개의 unsolved,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두었다는 거죠. 언제요? 1900년대예요. with, 가지고서. 근데 무엇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냐면은 희망을 가지고서요. 전치사 이거 목적어입니다. 근데 어떤 희망이냐면 that이야라는 희망이 되겠죠. 자, 우리가 hope that을 하나의 연어로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해석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희망사항, 희망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희망이냐면 these problems, 뭐는요? 이러한 문제들이 주어입니다. that이 접속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would be solved, 뭐가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희망사항이죠. 근데 언제요? 21세기예요. 21st century. 21세기에는 이러한 희망사항들이, 다시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서 1900년대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싹 정리를 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쵸? 나중에 21세기 되면은 이 문제들이 다 풀릴 거야. 근데 지금 몇 세기입니까? 21세기 맞죠? 물론 21세기의 어떤 초반부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안 풀렸을 가능성이 좀 있죠. 지금까지 맥락상은. 왜냐면 정말로 오래 걸렸으니까. 그 페르마의 정리, 마지막 그 최후의 정리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도 등장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Although some of the problems were solved. 됐죠? 예.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 몇 가지의 그 문제들이요. 그 난제들이 were solved. 해결되었을지라도. 맞죠? Others. 뭡니까? 다른 문제들은요. remain. 남아있더라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remain 다음에 주격보호가 나올 수 있는데 일종의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주격보호 나오죠. 해석은요. 뭐뭐인 채로 있다, 남아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뭐인 채로 있는 거냐면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더라의 뜻입니다. 됐죠? to,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현대까지도 되겠죠. 현재까지도 아직 이 수학적 난제들 중에서 몇 가지는 해결되지 않았더라가 되겠죠. 그럼 어떡하란 말일까요? 그쵸? 미래 가서 해결을 해야죠. 계속 읽어보면 More recently in 2000 그러니까 좀 더 최근에 2000년대쯤에 Clay Mathematics Institute 그러니까 이 클레이라는 수학 협회가 있답니다. 바로 이 협회가 뭐 했냐면은 named 뭐 했어요? 우리가 named라는 것은 이름 붙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죠. 여기서 좀 더 고급스럽게 제가 명명했더라 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무엇을 명명했냐면은 7가지의 수학적 문제들을 바로 명명을 했죠. Seven mathematical problems. 근데 이 수학적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면은 had not been solved. 여전히 뭐가 되지 않았던, 더 과거에, 대과거죠. 더 과거에는 be solved. 해결되지 않았던 그 수학적 문제 7가지를 역시나 뭐 했다는 거예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에 정립을 해두었다. 그렇게 명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뭘 갖고서요? 희망을 가지고서. 근데 역시 어떤 희망이냐면 이 문제들, 이 7가지 문제들이 could be solved, 뭐가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언제는요? 역시나 21세기. 맞죠? 21세기 들어서는 이 수학적 문제, 난제들 7가지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수학적 문제 7가지를 다 정립을 해두었고 명명을 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풀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해결책이 제시 안 됐겠죠, 뉘앙스 상은. 이 7가지 난제에 대해서요.
맞죠? 그래서 미래에도 역시나 이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써야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계속 읽어보죠. A 1 million prize will be awarded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0만 달러죠. 100만 달러의 뭡니까? 이 달러니까 100만 달러의 상금이 will be awarded 뭐가 될 것이다. 수여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For 뭐 하는 데 있어서요? Solving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딱 봐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냐면 각각의 문제가 되겠죠. 무엇의? These 7 problems. 이 7가지 문제들 각각 해결할 때마다 그때마다 상금 얼마씩이요? 100만 달러씩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7문제가 다 풀리면 얼마일까요? 그쵸. 700만 달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목으로 이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일단 중심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수학적 난제들이 되겠죠. 근데 이 난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뭐 한다? 미래의 어떤 세대까지 past 아마 갈 것이다. 의역하면은. 그래서 미래의 세대까지 물려진 뭡니까? 수학적 난제들이 되겠죠.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29번입니다. 어법 문제죠. 한번 읽어보죠. Not only are humans unique in the sense that they begin to use an ever-widening tool set, we are also the only species on this planet that has constructed forms of complexity that use external energy source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이 나동리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 챙겨가셔야 되는 어구 있죠? 뭡니까? 나동리 A, but also B라는 어구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아셔야 되는 건 나동리 파트도 그렇고 but also 파트 일단은 여기서는 but also 파트만 볼게요. 이 but also에서 but also라는 단어 고지고대로 다 나오지 않고서 but을 우리가 콤마로 대체할 수도 있다.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는 콤마가 나왔는데 이 콤마는 but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됐죠? 해석은요. A뿐만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동리를 이런 식으로 문장의 그 첫머리에 머리에 쓰게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부정부사 구가 문두에 위치하는 순간 그 뒤따르는 주절의 구조는요. 바로 의문문 어순으로 뭐가 된다? 도치가 된다. 챙겨봐 주시면 되겠죠. 의문문 어순은 어떻게 쓰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것이 맞는데 그 주어 앞에 뭘 쓰게 되는 거냐면은 비동사나 조동사를 우선 쓰게 되더라. 먼저 쓰게 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는 지금 비동사가 나와 있죠. 즉 비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격보호가 이런 식으로 진술이 되더라.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인간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가 되겠죠. 원래 요소는 이거였다고요. humans are가 맞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인간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 하나 또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부정의 형태, 부정어, 낫이 보이니까 부정의 의미다, 부정의 뜻이다 하시면 안 돼요. Not only A but also B는 뭐냐면은 A가 아니라 B다 이런 말이 아니고 A도 맞고요. A뿐만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의 내용을 긍정한다는 것이죠. 됐죠? 간혹 가다가 실수하는 학생이 더러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독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이 아니고 인간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라고 읽으시는 게 맞죠. 되나요? In the sense 어떤 느낌에서는요. 어떤 느낌에서는 인간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역시나 이 that은 본격 that입니다. 주어가 동사 했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바로 그 인간들이요. began 시작했다는 거죠. 뭐 하기를 시작했냐면 이 타동사 begin의 목적어는 to 이하가 되겠네요. to 부동사죠. 바로 사용한다, 사용하기를 시작했다는 그 느낌에서요. 근데 무엇을 시작했냐면은 사용하기를 시작했냐면은 an ever widening tool set이라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ever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껏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껏 뭐 하는 거예요? widening 계속 넓어지고 있는 굉장히 폭넓은 정도의 뜻이죠. 지금껏 폭넓은 도구들의 세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도구류라고 읽어볼게요. 도구류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인간들이요. 지금껏 굉장히 폭넓은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그 느낌에서
되나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느낌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들이요, 지금껏 도구들,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했다, 사용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그 어떤 느낌에서 인간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독특하다. 바로 그뿐만 아니라 또한 뭐냐면은 콤마 찍고 올수가 나왔는데 이때 콤마가 뭐라고요? 그쵸? 벗이 된다. 챙겨와 주시면 되겠죠? 또한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인간이겠죠? 인간인 우리는요, 또한 뭐다? The only species. 유일한 종들이더라. 유일한 동물종, 생물종이더라. On this planet. 바로 어디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 살고 있는 유일한 종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됐죠? 다음에 여기서 대시 나왔는데 주어가 안 보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 되겠죠? 되나요? 그랬을 때 이때 대는요. 잘 보세요. 이때 대절, 이 주격 관계 대명사 대절은요. 앞에 있는 플래닛을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고 이 대절은 그 앞에 있는 스피시스를 꾸민다.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이상하냐?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선생님 여기에 S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선생님 최소한 주어는 단수여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얘는 복수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죠. 반말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스피시스는 비록 S가 붙어 있어가지고 복수로 착각하기 쉬운 명사이다 이거죠. S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얘는 단수 명사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일한 종이다. 얘는 S가 안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즉 단수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that has. 자 여기서 이제 has pp로 분석을 일단 편의상을 해드릴게요. construct는 뜻이 뭐냐면은 건설하다, 조직하다, 구축하다 뜻이겠죠. 만들어내다, make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만들어냈던 뭐라는 거예요? 유일한 생물종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냈던 유일한 생물종이다. has pp 완료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들어냈냐면은 바로 forms, 형태들을 만들어냈죠. 다음에 of 플러스 추상명사라고 하면은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우리가 일종의 형용사로 여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of 플러스 추상명사. 얘는 뭐라고 우리가 여기냐면은 형용사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복잡함의 complexity가 뭐냐면 복잡함이니까 그냥 복잡함의 안명사 형태라고 읽을 것을 어떻게 읽냐면 복잡한 형태라고 읽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형태들을 만들어냈던 이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생물종이더라 라는 것이죠. 됐죠? 다음에 여기서 또 대시 나왔습니다. 이 대는 뭐냐면은 역시나 use가 나오죠. 타동사, 그에 대한 목적어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이 대절은 역시 뭘 꾸밀 거냐면은 여기 있는 forms를 꾸미더라.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use라는 동사에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본래의 주어로 쓰여 있었던 그 어떤 단어, 어구, 명사 자체에는 s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죠. 수의 일치입니다.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물론 이게 다 통하지는 않는데 주어와 동사가 있을 때 수의 일치의 어떤 그 기본 법칙이 뭐냐면은 주어 자리에 s가 붙어 있으면 동사에는 s가 안 붙어 있고요. 됐죠? 다음에 주어 자리에 s가 안 붙어 있으면 동사에는 s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모든 수의 일치를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예외도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주어 자리에 s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s가 붙어 있는 단수 명사다. 즉 이렇게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맞죠? 어찌되었든 여기에는 지금 s가 안 붙어 있죠. use라는 동사에는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s가 붙어 있는 명사 하나 찾으셔야겠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use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무엇을요? external 외부적 에너지 자원들이 되겠죠. 외부 에너지 자원들을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냈던 지구상에서의 어떤 유일한 종이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최종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법 문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법에 여기서 쓰여있는 이 문장 내에서 쓰여있는 그 어법 사항들이 조금 복잡했더라 이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인간은 어떠한 느낌 속에서는 독특할 뿐만 아니라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이
여지껏 지금껏 굉장히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인간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인 우리는 유일한 생물종이 되는데 바로 이 지구상에서는 유일한 생물종이 되더라. 근데 어떤 생물종이냐면은 지금껏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었던 유일한 생물종이 되겠죠. 이때 대절은 뭘 꾸민다고요? 예, 이 생물종을 꾸민다.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뭘 만들어냈냐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냈죠. 맞죠? 근데 이 형태는 뭘 쓰는 거냐면은 인간이 아닌 인간 외부에 있는 그 외부적 에너지 자원들을 쓰고자 하는 뭐예요?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냈던 지구상에서의 유일한 생물종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독특하죠. 바로 도구를 쓴다는 점에서 첫 번째 독특한 특징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요 바로 뭐죠? 외부적인 어떤 에너지 자원들을 쓴다는 점에서 인간은 독특하다라는 것입니다. 되나요? 여기서는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챙겨가 주시면 되죠. 다음에요. This was a fundamental new development. 이것은 뭐였다? 뭐뭐였다. 인데 굉장히 근본적인 새로운 development, 어떤 발전이었다는 것이죠. 전례가 없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발전이었어요. 어떤 이 지구상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새로운 발전이었다는 거죠. 되나요? 다음에 지금 콤마 찍고 이렇게 위치 나왔죠? 콤마 찍고 위치가 나온다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챙겨가실 것은 뭐냐면은 위치라는 것은 관계 대명사로서 뒤따르는 구조는 그쵸,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이와 같은 미완성 구조가 도출이 되더라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위치 뒤에 어떤 형태로 지금 문장이 진술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there, be, 존재의 문형을 지나서 주어까지 다 들어차 있는 완성 구조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틀린 거냐면 지금 2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2번을 고쳐 적어 주셔야 된다가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뭐 그러면 이 위치를 뭐로 고치는 게 맞냐 이겁니다. 뒤따라서 지금 there be 다음에 주어, 즉 완성 구조가 지금 이끌어지고 있으니까 위치가 아닌 관계부사 where 정도가 되겠죠. 되나요? 뭐 how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주어 동사는 무슨 구조다? 완성 구조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네요. 완성 구조니까 지금 여기를 이 위치를 where이나 in which나 뭐 이 정도로 이제 거쳐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답은 2번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where로 바꾸고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바로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발전 속에서 there were 있었다가 되죠. 근데 no precedence 뭡니까? 어떠한 전례가 없었죠. 그 전에는 어떠한 예시도 없었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도 없었답니다. 뭐가 있으니까 부정해석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디 속에는요? 이 거대한 지구라는 역사상에서는요. 그 역사 속에서는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이것은 정말로 근본적인 새로운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where 그 발전 속에서 there was no precedence, 어떠한 선례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인간 이전에는 어떠한 선례들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라는 큰 대역사 안에는요. 됐죠? This capacity may first have emerged between 1.5 and 0.5 million years ago. When humans began to control fire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능력인데 여기서의 이러한 능력은 도구를 다룰 줄 알면서 외부 에너지원들을 사용할 줄 알고 관리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되겠죠. 이 능력은 may have pp네요. 우리가 may have pp라고 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pp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pp 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처음에 등장했을지도 모른다. 됐죠? emerge라는 것은 등장하다 나타나다니까.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between 어디 사이에 나타났을지도 모르냐면은 바로 150만 년 전이나 또는요 50만 년 전에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능력은 그때 생겨났을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다음에 여기서 콤마 찍고 when이 나왔는데 뭐 부사절로 파악을 하셔도 크게는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때 콤마 찍고 when은요 관계 부사의 그 계속적 용법이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150만 년 전이나 50만 년 전, 그리고 그때는요 이 당시에는 바로 인간이요
바로 다루기를 시작했죠. 무엇을 다루기 시작했냐면은 fire, 불을 다루기 시작했죠. 불이라는 것은 일종의 화력이죠. 외부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이 뭔가 외부적인 에너지원들을, 자원들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능력이 그때쯤 나타나는 게 아닌가,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됐죠? 다음에 From at least 50,000 years ago, some of the energy stored in air and water flows was used for navigation and much later also for powering the first machines 라고 돼 있죠. 어디로부터 전치사의 그 목적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at least는 뜻이 뭐냐면 적어도 정도의 뜻입니다. 적어도 5만 년 전으로부터, 5만 년 전부터 some of the energy, 몇 가지의 이러한 에너지들, 약간의 그러한 에너지, 근데 pp죠? stored, 저장되어 있고 존재해 있는, 어디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냐면은 바로 공기 중이에요. 또는 어디입니까? water flows, 바로 물의 어떤 그 흐름이 되겠죠. 물의 흐름이나 그 공기 중에 저장되어 있는 몇 가지의 에너지들, 약간의 에너지들은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쓰여 있는데 여기 지금 밑줄이 지금 쳐져 있죠. was가 맞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막상 여러분들 착각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some, of, the, some of the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가 나왔죠. 에너지가 나왔을 때 주어는 뭐냐면은 이 당시 이때 지금 진정한 주어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some of the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불러요. 구한정사다 이렇게요. 되나요? 구한정사다. 그래서 some of the 다음에는 에너지가 실제 주어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 옆에 지금 s 안 붙어 있죠. 원칙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s가 안 붙어 있는 에너지는 단수 취급을 하죠. 되나요? 즉 단수 명사이기에 그에 따라 수의 일치를 할 때는 그쵸, s를 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어 자리에 s가 없는 경우에는 동사에는 s를 붙이더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얘가 진짜 실제 주어니까 여기 지금 s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s가 붙어있는 was가 맞다라는 것이죠. 괜찮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약간의 그러한 에너지들, 공기 중에 있거나 물의 흐름 속에 있는 이러한 에너지들이 was used,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for, 뭐를 위해서 사용되었냐면은 navigation이라는 것은 어떤 배를 몰고자 하는 어떤 그 운행 내지는 운항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우리가 저을 때 배에 노를 젓거나 아니면 배에서 생활을 할 때 바람의 흐름, 공기 중에 있는 그 바람의 흐름이나 물의 어떤 그 흐름을 갖고서 우리는 이때는 굉장히 급류니까 여기는 피해 가야 돼. 내지는 지금 바람이 정말로 잘 불고 있으니까 지금 가면은 언제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적인 힘을 사용했다, 에너지를 사용했다가 되는 거죠. 즉 운항을 위해서 이와 같은 에너지들 약간은 다 뭐가 된 거냐면은 사용되었다가 되겠죠. 그리고 much later, 훨씬 더 나중에 좀 더 지나서 또한 for, 뭐를 위해서요. 이렇게 지금 병렬입니다. 바로 뭐 하기 위해서? powering, 동력을 주다, 에너지를 공급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어디에요? The first machines, 뭡니까? 첫 번째 기계라 볼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수많은 예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예시는 다 뭡니까? 인간이 외부적인 에너지원들을 쓰고 있다라는 어떤 예시들이 되겠죠. 실증 사례들이 됩니다. 맞죠? 다음에요. Around 10,000 years ago 돼 있죠. 그래서 대략 10,000년 전에는요. 인간은 learned, 배웠는데 뭐 하는 것을 배웠냐면은 cultivate, 경작하는 걸 배웠죠. 경작하다. 농사 짓는 거죠. 바로 식물들을 경작하는 것을 배웠으며 동시에요. 또 뭐 배웠습니까? 이렇게 병렬입니다. tame, 길들이다. 동사 원형 괜찮다 이겁니다. to 동사 원형이 묶이니까 이렇게 병렬이 되니까 tame 괜찮죠. tame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길들이다 정도의 뜻입니다. 바로 동물들을 길들이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그러므로 control, 뭐 하는 걸 또 배웠습니까? 병렬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는 걸 배웠냐면 관리하는 걸 배웠죠. 통제하는 걸 배웠답니다. 무엇을 통제하냐면 these important matter, 바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이때는 물질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됐죠? 사물들, 물질들이요. 내지는 생물들 하셔도 되겠죠.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이 동식물들을, 이렇게 중요한 동식물들을 관리하는 것 또한 뭐 했냐면은 배웠다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러한 물질이나 또는 뭡니까? 에너지의 흐름들, 공기의 흐름이나 물의 흐름들, 이러한 중요한 물질들과 공기의 흐름들, 에너지의 흐름들을 통제하기를 배웠다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very soon,
매우 곧의 뜻이겠죠? 매우 곧. 뜻이 뭡니까, 이게? 머지않아. 의 뜻입니다. 이윽고, 이윽고 이렇게 해서요. 이윽고. 됐죠? 이윽고, they also. 인간은 또한 뭐 했냐면 learned. 배웠다. 뭐 하기를 배웠냐면은 use. 사용하기를 배웠죠. 무엇을 사용하냐면 animal muscle power. 뭡니까? 동물들의 뭡니까? 근육의 힘이죠. 근력이라 부르는 근력. 이렇게. 네, 근력. 됐죠? 그러니까 뭐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거나 뭐 이런 짓 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힘을 쓰는 거죠. 그 동물들의 어떤 그 근력을 쓰는 것을 배웠다가 되겠죠. 자, 다음에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외부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는 수많은 경우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About 250 years ago 되겠네요. 그래서 250년 전에 대략 250년 전에 fossil fuels, 화석 연료들이 되겠죠. 역시나 이것도 외부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바로 이 화석 연료가 began to be used, 사용되기를 시작했다. on, 어디 위해서요? A large scale, 대규모로가 되겠죠.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렇죠. 화석 연료. 특히나 어디 있습니까? 난방을 하거나 또는요. 예, 차의 연료를 공급하거나 for, 뭐를 위해서? 바로 공급하기 위해서. 동력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 어디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냐면은 이 파워의 목적어가 머신이 됩니다. 어떤 기계들이죠. 어떤 기계들이냐면 many different kinds, 뭡니까? 수식어. 많은 다른 종류들의 기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됐죠? 다음에 콤마 찍고 역시나 뭐가 나오냐면 ing가 나온다. 즉 뭐다? 현재 분사 구문이다. 해석은요. create, 창조해내면서, 만들어내면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부사가 지금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기에서 정도로 해석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많은 다른 종류의 어떤 기계들에게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면서요? 만들어내면서. 됐죠? ing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데 괜찮다 이거죠? 왜요? 뒤에 목적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나온다는 걸 봤을 때 ing 현재 분사 구문 괜찮다는 거죠. 보통은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은 pp 과거 분사 구문이 맞아 또는요 ing 현재 분사 구문이 맞아 이렇게 지금 물어볼 수가 있는데 뒤에는 뭐가 없으니 목적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다시요. 목적어가 안 나와 있을 때는 뭐다? pp 분사 구문이 맞는데 뒤따라서 지금 the virtually unlimited amount of artificial complexity까지 그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 능동형인 ing 현재 분사 구문이 맞다 이겁니다. 동시에 또 뭐냐면 이 creating부터 어디까지요? 트레이까지는 일종의 무슨 값이다? 부사 값이다 이거죠. 즉 부사의 위치에 와 있느냐. 부사의 위치라는 것은 문두, 문중, 문미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 문장에 여기서 이 about부터 트레이까지가 한 문장이라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면 주어 동사, 주절의 주어 동사와는 독립되어 가지고 분리되어서 따로 부사 자리, 즉 문미 자리에 문장의 그 끄트머리에 지금 진술이 되고 있으니 현재 분사 구문은 그 위치가 괜찮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들어내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virtually 말 그대로 사실상이라고 해석합니다. unlimited 뭐가 된 무제한적인 제한이 없는의 뜻이겠죠. 제한이 없는 양의 의라고요. 저는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있습니다. 편의상은 그 말 그대로의 무제한적인 양의 artificial 인공의 인간이 만들어낸 complexity 어떤 복잡함이 되겠죠. 양을 만들어내면서 됐어요? 직역을 하자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인조적인 복잡함이요. 됐죠? 인조적인 복잡함이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굉장히 복잡한 양의 형태들, 일종의 기술들, 에너지원들이 되겠죠. 그것은 뭐다? 바로 뭡니까? We are familiar with. be familiar with라는 것은 뜻이 뭐죠? 목적어에, with 그 목적어에 친숙하다 정도의 뜻이죠. 그런데 그 with의 그 목적어는 없다 이겁니다. 맞죠? 이 today가 목적어는 아니에요. 이 today는 이제 부사 수식어니까 따로 떼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날에 친숙해하는 우리가 익숙해하는 뭐라는 거죠? 익숙해하는 복잡함들 되겠죠. 되나요? 이렇게 좀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양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복잡한 형태들, 양들, 특질들 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한 번 더 다시 해석을 해보면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내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사실상 무제한적인 기술의 양을 만들어낸 거죠.
무엇의 기술들이냐면 인조적으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뭐라는 거예요? 복잡한 기술들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돼요?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다음에 이 기술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다? 굉장히 익숙하다. 뭐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예, 2번 됐고 2번 위치를 뭐 in 위치나 where로 바꾸는 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뭐 에너지를 들 것 같으면 굉장히 많죠. 석탄 에너지, 핵 에너지, 기름, 천연가스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